월간 말하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손님을 모셨는데요. 사회복지 책마을에 이명국 이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막 떠오르는 말하다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출장 촬영 나오셨는데 파주까지 또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장님과는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싶긴 한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현재도 사회복지사가 복지국가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을 사회복지사와 함께 해오셨는데 사회복지사에게 복지국가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현장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은 최종적인 종착점은 복지국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또한 출발이 복지국가의 그런 철학들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또 개개인의 행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출발했다고 하면은 출발 지점과 종착 지점이 똑같이 복지국가가 되는 것 같으네요. 네. 무상급식 또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교육 이런 거 또 낮은 수준이지만 어쨌든 우리 벌써 성큼 다가온 노인의 어떤 기초연금 네. 또 아동으로 보면 아동수당, 아동양육수당 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복지국가라는 이름을 안 붙이지만 그 사실 복지국가의 정책들이거든요. 무상의료까지도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세바사가 지난 대선 때 어린이 병원비 네. 국가보장 쉬움을 하면 어린이 무상의료죠. 네. 이거를 주요하게 이슈 파이팅해서 그것이 문재인 케어로 연결이 됐고 네.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는 100만 원 상한제 운동 네. 이건 지난 지방선거 때 운동을 해서 성남시에서는 네.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게 다 현장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한국 사회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뭘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으로 디자인해서 선거 때 각 정당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운동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복지사의 가장 미시적인 어떤 실천에서 네. 모티브가 되어서 큰 구조적인 어떤 실천, 네. 그 정책을 바꾸고 그리고 결국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경로라고 네.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아까 중간에 세바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세바사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바사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를 이제 줄여서 우리가 세바사라고 그러는데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우리도 복지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면 좋겠다. 네. 이런 취지에서 삼삼오 모여가지고 2012년부터 복지국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 세바사 운동인 거죠.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내고 보편적 복지제도가 실현되는 국가를 만들어가는데 사회복지사가 중심 역할을 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으십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네. 네, 이 헬조선을 저희는 사회복지사들이니까 웰조선을 바꾸자. 네. 이 웰조선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복지국가인 네. 것이고 역사 문화에서 보면은 2500년 전에 우리가 정리해놓은 대동사회 네.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헬조선을 웰조선으로 바꾸는데 네. 이런 정의와 인권과 평등과 연대 그리고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부잣집에 태어나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나 어떻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일생이 행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세바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바사가 했던 몇 가지 성과들 네. 그리고 중요하게 의미부여를 했던 활동들 꾸준하게 하고 있는 활동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이죠. 네.
이거는 우리가 2015년 연말에 시작을 하고 2016년 초에 본격적으로 국민운동으로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백혈병, 심장병, 희귀난치성 질환 이런 아이들의 병원비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아니면 온라인에서 모금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해왔잖아요. 네. 그 세바스는 아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게 맞나? 네. 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 것이고 네. 이거는 국가사회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 같아요. 네.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하면서 정작 태어난 아이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한다? 네. 이건 국가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이다. 네. 그래서 지난 2017년 대선 때 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것을 공약으로 받았고 특히 당선된 문재인 당시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다시 한번 약속을 했고 그것이 선거 끝나고 3개월 뒤 2017년 8월 9일 날 문재인 키워로서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네. 이것에 완성된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실시하기 시작했고 네. 앞으로 5년 안에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100% 네. 완성작으로 받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성과라고 하면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에요. 네.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상위 소득 30% 빼고 70% 노인들에게 네. 당시 20만 원씩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기본소득과도 연결된다고 하면은 네. 노인 기본소득의 그렇죠.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정작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 40여만 명에게는 기초연금은 지급하고 또 동시에 생계급여에서 그만한 똑같은 금액을 삭감하기 때문에 중산층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의 네. 부가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네. 이 가난한 노인들한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을 세바사는 다른 시민복지단체와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운동 또 지급 보장운동을 해왔던 겁니다. 왜 이것이 줬다 뺏고 있는 구조냐 하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나의 이제 작동 원리인 보충성의 원리 네.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사회복지학자 교수들이 이 보충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 기초연금을 줬다 뺏고 있는 거죠. 네. 그분들의 근거는 보충성의 원리고 또 이거의 정합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우선할 것인지 네. 아니면 삶의 현장을 그렇죠. 우선할 것인지를 우리는 봐야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보충성의 원리를 가지고 중복이니까 빼야 된다고 하는데 삶의 현장이 팍팍하면은 중복이 아니라 중중복이라도 네. 가야 된다고 그렇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라면을 먹고 살던 사람이 이제 쌀을 먹게 됐으니까 그걸 중복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쌀을 뺏어가는 거는 네.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복지 폭력이다 네. 라고 보는 거고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소득 보장권 이것은 연금 수급권인 인권의 문제인데 네. 국가가 이 힘없는 노인들에게 인권 침해를 네. 자행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옳지 못하다 해가지고 5년 넘게 우리가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터넷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검색해 보면은 많은 신문과 방송과 매체에서 이것을 보도하고 공감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네. 이제는 애지간한 신문 기자나 애지간한 정치인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뭔지 네. 세상에 알게 됐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거까지는 이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던 것은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참여를 해줬고 실제 사회복지사들 소개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그 활동에 또 참여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 헌법소원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불씨를 꺼지지 않고 또 주목할 수 있었던 언론에서 주목하게 네. 만들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성과는 촉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그거 아, 또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2012년 7월 11일 날 복지국가 촉구를 들면서 지난달까지 71차 네. 촉구를 들었어요. 뭐 몇 번 또 같이 하셨고 네. 그랬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라든가 또 복지 현장이라든가 또 그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길거리 토론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정말 헬 조선이 웰 조선으로 될 때까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또 일부 신인들과 같이 복지국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토론하고 그 뜻을 이어나가자는 취지에서 복지국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12월이 되고 네. 1월, 2월이 되면은 사실 힘들어요. 네.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이제 앉아서 촛불 들다 보니까 발가락 손가락이 좀 이렇게 네. 어는 것 같고 네. 힘든데 그런데 우리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대표님 이거 좀 겨울에는 잠깐 쉬면 안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죠.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들도 동계훈련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복지국가 촛불 동계훈련이다 생각합시다. 네. 그 사실 추운 겨울 12월, 1, 2월 촛불 그 추운 날씨 하고 나면은요 봄부터의 촛불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네. 그래도 그 불씨가 또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참여를 못하지만 네. 그것도 열망을 또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는 세바사 회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걸 응원하는 네. 일반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